자, 두 번째 이제 실습을 연산자에서 좀 해볼 건데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뭘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한번 따라갑시다. 알겠죠? 네. 자, int v1은 5라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int v2는 자 2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합시다. 그리고 난 후에 자 int result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자 v1과 v2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리절트는 안 봐도 여러분들은 7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출력을 그대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리절트를 이렇게 찍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7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는 덧셈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변수기 리절트는 변수이기 때문에 덮어 쓸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v1에서 마이너스 v2를 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3이 나올 거라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암산만으로도 다 압니다. 그죠? 예. 역시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곱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맞나요? 역시 이번에는 자 나누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5. 생각했던 대로 그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더블 값으로 받아들인다면 더블로 계산을 하면 2.5가 나오겠죠. 그죠? 예, 하지만 정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5가 나오더라도 반올림하지 않고 절삭합니다. 그냥 날려버려요. 내림을 해버려요. 알겠죠? 예.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웠던 연산자 중에 한 개 더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나머지 연산자가 있었다. 그죠? 자,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구하면 얼마죠? 1이 되겠죠. 그죠?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라 이래 되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리절트는 해서 v1 나누기 0 이렇게 했어요. 모든 수는 제로로 나눌 수 있나요? 근데 왜 에러가 안 나올까요? 예외가 안 뜰까요? 그죠?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이제 에러가 올라옵니다. 그죠?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행 예외라고 합니다. 런타임 시에 에러를 발생한다고 해서 자 모든 수는 자 arithmetic exception 하고 by zero로 돼 있어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예외가 뜬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떠한 수든지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배우는데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 예외 처리 코드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되거든요. 자, try catch 해서 자,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예외 자, 0은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언급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객체지향 개념 끝나고 나면 예외 처리를 배워야 될 건데요. 지금 분명히 불을 보듯이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 try catch 구문이 들어가 줌으로써 이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끔 하면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종료를 유도하는 것이 예외 처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면 자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이게 예외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디버그를 칠 때 버그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감싸는 게 일종의 예외 처리인데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다만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므로 예외가 발생함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퍼센트와 0으로 나누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연산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우리가 증감 연산자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덜 치셨어요? 치세요. 이것도 일일이 다 이거 안 치셔도 돼요. 지금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증감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증감 연산자. 맞나요? 그래서 한번 자 봅니다. 앞에 한번 봅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파일 만드세요. 파일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금 제가 끌고 간 소스 있죠? 이 소스를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전체 보기에서 보세요. 여기 앞에 컨트롤 A 하면 all이 선택이 되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때려 넣으세요. 이렇게 때려 넣었죠.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10, 제로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과연 어떤 값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F11번을 누르면 F11번 누르고 그대로 종이에 적으면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알죠?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얼마가 나올 거다 숫자 이렇게 적고 해서 실행을 해서 그 값과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리 되고 이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지금부터 잠깐 멈춰 둘 테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셨다시피 Compare Operator Example이라고 해서 비교 연산자에 대한 예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자, int num1은 10이다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똑같이 num2에다가 역시 10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값이 나올 건지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에러가 떴어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의 결과는 뭔가요? 3요? 참이죠? 우리는 참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true라고 합니다. 알겠죠? true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입니다. 그죠?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얘는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sys out 이건 따라 치지 마세요 아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요. 중요한 거는 결과값은 나와요. 이렇게 true라고. 맞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불린이라는 타입이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맞나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린해서 여기다가 result 1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는 true가 나오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붙여놓고 result 2로 바꾸고요. 이 관계 연산자를 이꼴이 아니라 not equal로 했어요. 그러면 result 2의 값은 뭘까요? false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역시 다시 복사를 해서 result 3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false입니까? true입니까? 아, 이게 false예요? 이렇게 해야 false죠. 이렇게 하면 true죠. 뭐라고요? 두개 같거나 그 크거나 같으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왜 근데 똥 씹는 소리 하고 있나?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이런 개그 좋아하는구나. 더러운 개그. true가 나온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 봅시다. 해서, 자, result 1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 될 거고요. 복사해서 두 개 더 해서 2, 3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true, false, true가 나왔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숫자를 비교한 거예요. 정수 타입. 맞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숫자라고 한 것은 정수와 실수기 때문에 둘 다 먹힙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런데 캐릭터 타입이 따로 있다. 그죠? 맞나요? 네. 캐릭터 타입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캐릭터 1에 들어가 있는 이 대문자 A는 ASCII 코드로 얼마죠? 65입니다. 그죠? 65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66입니다. 키코드 값이. 그죠?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CHAR1이 CHAR2보다 크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아, true입니까? 아, 이게 true예요. true 맞아요? true 진짜 맞아요? 66이 더 크니까.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66이 더 true면 true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하세요. 왜 말을 못해? 그거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낚으니까 낚이잖아요. 저는 자주 이럴 겁니다. 낚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66이 65보다 크지.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얘는 true입니다. 그죠? true이기 때문에 역시 불린 타입으로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불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result 4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역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result 4를 넣으면 자, 비교를 하면 true가 나왔다. 라는 사실은요, 뭘 반증한 겁니까? 결국,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의 비교는 ASCII 코드 값을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캐릭터 타입으로 줬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system.out.println에다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숫자 값이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sy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게 숫자가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이거죠. 자, A, 알파벳 A를 ASCII 코드, A의 ASCII 코드 값 하죠. A의 ASCII 코드 값.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CHAR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왜 말을 못해요? 강제 캐스팅 인트로 하면 된다. 맞죠? 아닌가요? 자, i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65가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이 to도 우리가 나타내려 그러면 이걸 2로 하고 b에 ASCII 코드 값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65와 66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됐나요?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딱 한 개만 더 합시다. 3학년선자까지만. 이건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3학년선자가 어디 있니? 아, 요거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이그젬플이라고 뭐 이렇게 적든 안 적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뭐 익서사이즈로 하시든 뭐 자기가 보기 편하다면. 자,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3학년선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3학년선자는 오퍼랜드가 몇 개? 3개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int score 이렇게 해서 85를 초기화를 했다, 그죠? 그리고 자, 캐릭터 타입으로 내가 등급을 받을 건데 이 등급이 자, 한번 봅니다. 스코어 해서 90이에요. 이렇게 하고 3학년선자는 항상 물음표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요. 다시 여기에서 괄호를 또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고 스코어 해서 자,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3학년선자도 그냥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B 그리고 여기다가 C 이렇게 했습니다. 어우, 복잡해. 그죠? 안 복잡해요? 복잡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3학년선자, 연산자의 형식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식, 맞죠?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참일 때 이 값, 그리고 거짓일 때는 이 값, 이렇게 나타내는 게 3학년선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은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야 그 값을 이걸 계산해서 나온 값이 이 거짓 값으로 대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퉁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스코어는 얼마죠? 85네요. 그러면 이 값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네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까? B가 나오겠네요. 이거의 결과값은, 최종 결과값은 B가 나왔다, 그죠? 이렇게 B가.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걸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예. 스코어가 85죠? 예. 90보다 작대요. 맞습니까? 그럼 참이네요. 아, 이거 안 낚이네. 자, 85가 90보다 크잖아요. 네. 낚이네. 원래 낚여줘야 재밌듯이 선생님도 재밌지 않습니까? 아, 기분 더럽네. 여기가 85면 이거는 당연히 false다. 그죠? 네, false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레이드에 들어간다. 맞나요? 예. 이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물론 이거를요, 사망 연산자는 if else 대체문으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도 돼요. if 해서 스코어 해서 우리가 여기서 90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자 sys out 돼가지고 90 이상이면 뭔데? B잖아요. 아니 90 A잖아요. A고 그리고 아니라면 else 이렇게 해서 sys out 해서 sys out 해서 여기다가 B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4줄 5줄이죠. 예. 근데 이건 한 줄이다. 그죠? 훨씬 편하죠.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sys out 해서 자 한번 봅니다. 스코어 플러스 점은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레이드 플러스 등급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85점은 B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나요? 네. 이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내일 비트 연산, 쉬프트 연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끊도록 하겠습니다.